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1960선을 넘었고요. 코스닥도 600선에 임박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꼼꼼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겠죠. 김종호 연구위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기관 측에서는 좀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연기금은 강한 매수, 투신에선 또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힘으로 상승하긴 했는데요. 시장 전략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일단은 뭐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는데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연기금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좀 도와준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앞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1월달 저점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선물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계약 수로는 지금 한 26,000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해놓으면서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현물 쪽에서는 뚜렷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매수랑 매도를 좀 반복, 오히려 이제 매도가 우위였는데 이거를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자료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특히 어제 그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도와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왜 샀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어떤 종목을 팔았나 이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일단 순매수 상위 쪽에는 네이버 그리고 뭐 SK텔레콤, 삼성 SDS,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매도 쪽에는 삼성물산이랑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순매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IT 그리고 이제 뭐 배당 그리고 이제 뭐 지배구조 관련 삼성 SDS 뭐 이런 거 실적도 잘 나왔지만 뭐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면서 이슈들이 같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순매도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업황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 전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이랑 조선 쪽 매수 들어온 거는 쇼커버링 이상의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추격으로 뭐 매수를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밴드는 25포인트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50선을 오늘 장에 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위쪽으로는 1975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뭐 그 이상을 돌파시키려고 하면은 뭐 연기금의 수급으로는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외국인들이 좀 사주긴 했지만 연기금, 투신도 사실 최근에 코스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연기금 쪽이 코스닥도 좀 주무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코스닥 쪽은 연기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만 들어와도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연기금의 매수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 의원님, 이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그 뭐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100%가 넘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죽어도 안 파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반등으로 전혀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에게 투자 의견 드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면 중립으로 돌아선 것이지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연기금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일 뭐 2, 3천원씩 사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기금 믿고 이들 종목을 사겠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업황이 그렇게 뭐 며칠 만에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최근의 급등은 시장의 분위기 반전과 거기에다가 연기금의 매수,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를 보고 기존의 이제 매도 포지셔너들의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급등이라고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최근에 반등을 주던 종목군들이 조정받을 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전에처럼 이렇게 힘없이 속락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견조하게 버티고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을 때 또 매수 주체가 있더라.
그러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럼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최소한 이들 종목을 빠르게 팔 필요는 없겠고, 뭐 트레이딩 정도도 가능하고, 잠깐의 홀딩 정도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시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 빠질 때 의미 없이 저점 그냥 무너뜨리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들 종목은 여전히 트레이딩 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연기금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만큼 전 뭐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좀 유사했죠.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쇼커버링 매수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건설 섹터에서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실적 개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안에서도 업종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이 일단은 좀 확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턴이 확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들이 뭐 실적의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됐다, 업황이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 그러니까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기준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발표가 되기 전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뭐 선 진입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요약을 해보면 해외 건설 이 플랜트 쪽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GS건설이랑 대림산업 실적이 작년이랑 올해 완전히 바뀐 부분들도 이 해외 플랜트 쪽의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적 발표 났을 때 이게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했다 아니면은 뭐 적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보다 원가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삼성물산이랑 삼성엔지니어링 이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3일 같은 경우 현대산업, 뭐 개인적으로는 건설 종목 중에서 이제 그 탑픽,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뽑고 있는 현대산업 2월 3일 실적 발표니까 그 기점을 통해서 뭐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 국내 그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같은 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뷰도 조금씩 더 들어볼게요. 김 의원님, 건설주 종목들에 대한 각각의 시각 좀 전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과 삼성물산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없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최근에 유로화의 전반적인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위안화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동이나 해외에서 누구랑 경쟁하고 있습니까? 유럽 건설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 건설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한국이 저가 수주로 많은 공사들을 따냈는데요. 저가 수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럽의 산업재,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유럽의 이제 건설업체들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같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유로화 하락으로 인해서 중동이라든지 주요 플랜트 지역의 수출을 유럽 업체들이 싹쓸이해 가서 만약에 이들 업체들이 오르고 신고가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한국 업체들, 특히 해외양 한국 업체들의 전반적인 조정 압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유럽의 산업재가 오르니까 국내 산업재도 올라야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둘이 초반에는 같이 오를 수 있는데 이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유럽이 한국의 일감까지 뺏어가는 것이라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양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건설업종의 주요 종목군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망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영재 팀장의 오늘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유망주는 일단 삼천당 제약입니다. 뭐 네. 이 앞전에 이제 그 관련 업종으로 이제 DHP 코리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DHP 코리아가 이제 최근에 뭐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DHP 코리아를 이제 보유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DHP 코리아가 삼천당 제약의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일회용 저만액인데 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저만액으로 이 이제 저만액 시장 MS를 이제 두 기업 뭐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 그리고 뭐 연기금 매수도 사실 뭐 DHP 코리아는 투신이 끌어올린 부분들이고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다시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저희 관심 갖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연구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